TDM1, 캐사일라라는 약의 급여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급여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5%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완치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위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유지영입니다. 저희 유방암학회에서 발행하는 핑크 웹진에서는 회원님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보험 관련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보험 이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TDM1 급여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유방암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이신 일산병원의 허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부터 TDM1, 캐사일라라는 약의 급여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캐사일라라는 약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약인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캐사일라는 TDM1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과 항암제인 엠텐신이 결합되어 있는 약입니다. 유방암 최초의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로 표적치료제의 장점과 세포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세포사멸 효과를 결합한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약의 기전을 보면 우선 약의 안티바디 부분이 유방암 세포 표면의 허투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 세포 내로 함입된 후에 세포 내에서 안티바디와 드럭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드럭, 즉 항암제가 유방암 세포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허투 리셉터가 발현된 세포에서만 항암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환자들에게 쓰이는 약일까요? 적응증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노퍼럴 브레스트 캔서나 메타스틱 브레스트 캔서의 경우에는 이미 2014년에 식약처 허가를 받고 2017년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급여 기준이 투여 단계는 2차 이상으로 되어 있고 트라투즈맙과 탁세인계 항암제 모두에 실패한 허투 양성인 이노퍼러블 또는 메타스틱 브레스트 캔서의 경우에 적응증이 됩니다. 에듀번트 트리트먼트 중에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급여 적용을 받게 된 부분은 에듀번트 세팅에서인데 트라투즈맙과 탁세인을 포함한 선행화학요법을 받은 후에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허투 양성 유방암입니다. 이는 캐서린 트라이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캐서린 트라이얼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오지번트 테라피를 받은 허투 파지티브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 인베이시브 레지럴 튜머가 있는 경우에 환자들을 TDM1과 트라투즈맙의 1대1로 각각 랜더미제이션을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었고 3-year 인베이시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트라투즈맙군에서는 77%였던 반면에 캐사일라군, 즉 TDM 군에서는 88.3%였고 회전 레이시오는 0.5였습니다. 즉 트라투즈맙에 대비해서 TDM1이 재발 위험을 50%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훌륭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해당 환자들에 대해 급여 적용이 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라투즈맙과 탁센을 포함한 선행화학요법을 받은 후에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허투 양성 유방암이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약인데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환자에게서는 보험이 전혀 되지 않았던 건가요? 보험이 되면 혹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타스틱 브레스트 캔서 세팅에서는 이미 보험이 됐었지만은 최근에 나와 있는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식약처 허가는 FDA 허가와 동일한 해인 2019년에 받았습니다만 급여 적용은 그동안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급여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55kg의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이클에 약 41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4주기 총 비용은 약 6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급여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5%이기 때문에 14주기 총 본인 부담금이 약 3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분들이 훨씬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완치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혜택을 볼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 대상 환자 선정이나 혹은 추후 신경 써야 되는 부작용 같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캐살라는 일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 간독성이나 카디오톡시시티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 도주마다 TDM1을 시작하기 전에 리브 펑션 테스트를 하고 만약 시럼 트랜스아미네이즈나 토탈 빌리루빈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TDM1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TDM1을 시작하기 전과 치료 중에 레프트 벤트리큘러 이젝션 프랙션을 확인해서 만약 레프트 벤트리큘러 펑션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엠브리오 페탈 톡시시티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임신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부작용 등으로는 퍼티그나 노지아 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으로는 트롬보사이토페니아와 하이퍼텐션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인 경우는 아주 드물긴 했지만 펄머널 톡시시티와 헤모라지도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약이 들어가는 동안과 직후에 발열이나 오한인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첫 투여 시에는 최소 90분 이상 관찰하고 괜찮은 경우에는 두 번째 투여 시부터는 최소 30분간 관찰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베너스 푸시 또는 볼로스로 투여하는 것은 안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라인에 필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투여 용량은 kg당 3.6mg이고 필요에 따라서 3mg 그리고 2.4mg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감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의 감량은 부적절하고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회원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관련한 생기는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다음번에 또 다른 궁금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